안녕하세요. 하이닥에 간다 아나운서 김정은입니다. 척추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4편에서는 척추 재수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강동 경희대병원 김용찬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 수술이라는 게 한 번만 해도 부담이 엄청 클 텐데 재수술을 한다면 그 부담과 공포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척추나 관절 관련 수술은요. 오늘은 척추 재수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척추 재수술을 결정하는 요인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뒤에 있는 환자분은 40세 남자 환자분이십니다. 네.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추간판 탈출증, 허리 디스크라고 하죠. 네. 비교적 간단한 수술 중에 하나인데요. 이 수술을 하고 나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정면에서 봤을 때 정상적인 척추는 일자형이 돼야 되죠. 네. 그런데 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휘어졌죠. 네. 마치 측만증 환자처럼 옆에서 봤을 때는 우리 S라인이라고 해서 허리가 이렇게 C자 형태로 나타나야 되는데 반대로 우리 어머니들이나 나이 많으신 분들처럼 이렇게 허리가 구부정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척추 재수술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역시 이제 1차 수술과 달리 재수술을 하게 되는 환자들은 첫 번째 수술의 실패에 대한 공포와 불안함이 굉장히 큽니다. 네. 따라서 기본적으로 어떤 보존적인 요법, 즉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를 충분히 해서 증상의 호전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요. 네.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면 당연히 우선적으로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여러 가지 비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네. 다만 이 환자처럼 적극적인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심해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거나 이렇게 척추에 변형을 주거나 더 나아가서 하지의 감각이 떨어지거나 근력이 떨어지는 등 신경마비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재수술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척추 재수술을 하게 되는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정확한 원인을 따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교과서적으로도 명확히 나온 것도 굉장히 드물고 환자의 개개인에 따라 매우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가장 흔한 원인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보면요. 첫째, 환자가 힘들어하는 부분과 척추 수술 부위의 진단이 부정확하였을 때, 그리고 둘째, 정확한 진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술의 범위나 수술의 방법이 부족했거나 또는 부적절할 때, 셋째, 환자에게 있어서 환자가 갖고 있는 다른 질환, 즉 골다공증이나 당뇨병, 갑상선 질환 여러 가지 다른 질환의 치료가 부적절했을 때,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모두 완벽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네. 수술 직후에 환자가 무리하게 일상생활 복귀를 빨리 했거나 또는 몇 가지 준수해야 될 사항들이 있거든요. 네.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재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런 척추 재수술을 조금이나마 피하기 위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것도 사실은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네. 그 환자 입장하고 의사 입장에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환자 입장에서는 특히 척추에 유압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공적인 유압술을 위해서 반드시 금연해야 하고 염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주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초기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술 직후에 환자 스스로 허리를 구부리거나 허리에 진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을 피해야 합니다. 최소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의사의 입장에서는 처음 수술을 받는 환자에 대해서 환자가 호소하시는 불편함과 척추의 수술 부위 그리고 척추의 수술 방법을 정확하게 결정을 해야 하고요. 네. 이를 위해서 충분히 진찰을 하고 검사를 시행해서 정확한 평가를 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가 가지고 있는 척추 외의 다른 여러 가지 기왕 질환에 대한 평가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환자들이 먹고 있는 약들이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네네. 이러한 약들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중단이 필요한 약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네. 이런 약들은 수술 전에 반드시 끊고 수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수술을 하지 않도록 첫 번째 수술을 할 때 환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네.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이 환자를 해결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세밀한 지식과 그리고 많은 경험을 토대로 습득된 기술로 수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뒤에 보시는 환자를 잠깐 살펴보면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간단한 추간판 탈출증의 수술이었습니다. 이후에 환자는 증상이 초기엔 좋아졌지만은 바로 3개월 뒤부터 다시 증상이 더 악화되어서 이와 같이 지내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측만 변형까지 일어나고 후만 변형까지 일어나는 것은 재수술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등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것이 보이고 스스로 펼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는 40대 남자 환자인데요. 네. 이 환자를 보시면 적절한 수술 치료를 한 이후에 보시면 이렇게 좀 많이 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수술 전과 좀 비교하시면 수술 전에 휘어진 부분들이 네. 수술 이후에 그 부위에 다시 재수술한 것만으로 펴진 것을 볼 수가 있고 네. 굽어진 허리도 이렇게 많이 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의 사진은 수술 후에 3개월째 사진입니다. 네. 대개 이런 경우는 6개월 그리고 1년 지나면서부터는 더욱더 자리를 잡게 돼서 좋은 결과를 보였던 환자입니다. 네, 그렇군요. 4편에서는 척추 재수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강동 경희대병원 김용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